지금 장애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확인하고 가셔야 매달 40%를 손해 안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령연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며 장애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바로 장애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뇨 때문에 장애연금요?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68세 최순덕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15년간 당뇨를 앓아 이제 시력이 0.08까지 떨어져 책도 못 읽고 TV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저는 복지카드도 없는데요.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입니다. 장애 발생 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이름이 비슷한데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1급과 4급은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오늘 이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신청 시기 하나 놓치면 수천만 원 날아가고 서류 하나 빠뜨리면 몇 달씩 지연됩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장애연금 완전히 정리됩니다. 주변에 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관리 기관도 다르고 받는 조건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곳에 신청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씩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연금부터 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도이고 핵심 단어는 가입 중입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때 장애가 생겨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 내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했거나 자영업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이었는데 병이 생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 전에 이미 장애가 있었다면 장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 기준은 1급부터 4급까지만 해당되고 이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판정하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카드 등급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없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어도 장애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판정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애연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 낼수록 많이 낼수록 더 받는데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받습니다. 1급 중증 장애면 부양가족 수당까지 더해져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노령연금으로 자동 전환돼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장애인연금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제도이고 핵심 단어는
중증과 저소득 두 가지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월 137만 원, 부부 가구 월 219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중증 장애인이어도 못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준 기초급여 월 35만 1,000원에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면 월 최대 44만 원 정도 받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가급여가 줄어듭니다. 두 제도를 비교해 보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고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장애 발생이 조건이고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와 저소득이 조건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등급 1급부터 4급까지만 해당되지만 장애인연금은 복지카드 중증이어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월 30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줄어들지만 기초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올해 52세가 되신 김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사고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연금 1급으로 판정받아 월 85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서 소득이 없어지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중복수급이 된다길래 신청해 봤는데 다행히 승인돼서 앞으로 월 35만 원씩 더 받게 됐어요. 지원금을 합쳐 월 120만 원을 받게 된 김성호 씨는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생활 형편이 한결 나아졌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처럼 조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한 가지만 신청하거나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본인 상황을 떠올리면서 체크하듯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생겼나요? 장애인 복지카드는 있나요?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르니까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장애가 해당되는지, 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조건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조차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까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하고, 둘째, 초진일이 가입 기간 중이어야 하며, 셋째,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넷째, 장애 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받아야 하는데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으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낸 적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서 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했거나 주부나 무직자는 이미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 한 번도 국민연금을 안 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 초진일이 가입 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초진일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초진일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병원에서 진료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장애연금 받는 조건은 장애가 생긴 시점이 아니라 병원에 처음 간 날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고 2024년 5월에 뇌졸중으로 병원에 처음 갔다면 초진일은 2024년 5월입니다. 이 날짜가 가입 기간 안에 있으니까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에 병원에 처음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진일이 가입 전이니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정훈 씨는 2022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녔는데 당시에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에 사정이 나아져서 다시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고 2025년에 허리 상태가 악화돼서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에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박정훈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했지만 초진일이 가입 기간 전이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처음 병원에 간 날이 2022년인데 그때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다시 납부했지만 초진일이 가입 전이라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규정은 명확합니다. 초진일이 가입 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진일 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잘 챙겨두세요. 진료 기록지, 진단서, 처방전 모두 보관하세요. 나중에 초진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조건,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 중이고 가입 기간이 총 1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가입했으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낸 적이 있으면 대부분 해당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조건, 장애 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1급이 가장 중증이고 4급이 가장 경증이며 5급 이하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장애가 1급부터 4급에 해당될까요? 국민연금 장애 판정 기준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크게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뉩니다. 시각 장애를 보겠습니다. 두 눈 시력 0.02 이하면 1급, 0.06 이하면 2급, 0.1 이하면 3급입니다. 한쪽 눈 실명하고 다른 눈 시력 0.2 이하면 4급입니다. 척추 장애는 어떨까요? 사지마비면 1급, 하반신 마비면 2급입니다. 척추 고정술 받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면 3급 또는 4급입니다. 심장 장애도 있습니다. 안정시에도 심부전 증상 있으면 1급, 가벼운 활동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2급 또는 3급입니다. 신장 장애는 지속적인 투석이 필요하면 2급 또는 3급입니다. 호흡기 장애는 폐 기능 극도로 저하돼서 일상생활 거의 불가능하면 1급 또는 2급입니다. 정신장애는 어떨까요? 조현병, 양극성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면 해당됩니다. 치매도 포함됩니다.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면 1급 또는 2급입니다. 50세 강민수 씨는 당뇨병을 15년간 앓았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망막병증이 생겼고 양쪽 눈 시력이 0.08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했고 시각장애 2급으로 인정받아 월 65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나 산재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장애도 해당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합병증, 척추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암, 정신질환으로 남은 장애가 장애 등급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장애 판정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고정됐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상태는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단, 절단이나 적출처럼 명확한 경우는 바로 판정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하고 초진일이 가입 기간 중이어야 하며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 등급 1급에서 4급까지 받아야 합니다. 초진일이 정말 중요하니까 병원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장애 판정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니까 너무 일찍 신청하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등급별로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급과 4급의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평생 받을 수 있는지, 65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모르면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장애연금 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장애 등급연금과 장애연금입니다. 저도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장애 등급연금은 장애 1급과 2급 중증 장애인이 받고 장애연금은 장애 3급과 4급 경증 장애인이 받습니다. 둘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지급 기간도 다릅니다. 먼저 장애 등급연금부터 보겠습니다. 장애 1급과 2급이 받는 연금이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받습니다.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과 비슷하게 계산되고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 공식이 있는데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도 최소한 10년은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5년만 냈어도 10년 낸 것처럼 계산해주는데 이걸 최저 가입 기간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장애가 생겨도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5세 이준호 씨는 27세부터 8년간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34세에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8년밖에 안 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며 신청했는데 1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월 82만 7,100원이요? 네, 부양가족연금액 포함입니다. 8년밖에 안 냈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요? 최저 가입 기간 보장으로 10년 인정됩니다. 이준호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언제까지 받을까요? 평생 받습니다. 65세까지는 장애 등급연금으로 받다가 65세 이후에는 노령연금으로 자동 전환돼서 계속 받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장애 2급도 1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연금액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제 장애연금을 보겠습니다. 장애 3급과 4급이 받는 연금인데 이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평생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받습니다.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4년간 받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60%를
3년간 나눠받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1급과 2급은 65세 이후 노령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장애연금 받던 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앞에서 나온 이준호 씨를 다시 보겠습니다. 35세에 1급 판정을 받아 월 82만 원을 받기 시작했고 30년 후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처음 가입 8년과 장애연금 30년을 합하면 38년이 되니까 65세 이후엔 월 100만 원 이상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 받으면서도 계속 가입 기간이 쌓이기 때문에 평생 안정된 소득이 보장됩니다. 1급과 2급은 평생 매달 받고 부양 가족 있으면 추가 금액 받습니다. 3급은 4년간 받고 재판정 받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4급은 일시금 또는 3년 나눠받기 중 선택할 수 있으니 계산해보고 선택하세요. 65세 이후엔 모두 노령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데 특히 장애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 다르고 초진일 증명 못하면 바로 탈락이니까 서류 준비가 절반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 신청은 노령연금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의료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같지만 장애연금은 서류가 더 필요해서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장애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5가지이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세요. 둘째, 통장 사본입니다. 연금 받을 본인명의 통장이어야만 되고 은행 가서 통장 사본 떼어 오시거나 통장 앞면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가셔도 됩니다. 셋째, 장애진단서입니다.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식이 있어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장애진단서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양식을 출력 후 병원에 가져가서 담당 의사한테 작성 부탁하세요. 진단서 발급에는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의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며칠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넷째, 초진일 증명 서류입니다. 처음 병원에 갔던 날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진료 기록지, 처방전, 진단서 등이 해당됩니다.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초진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만약 초진 병원과 현재 다니는 병원이 다르면 초진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전 기록이라 병원에 없을 수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세요. 다섯째,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입니다.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고 엑스레이, MRI, CT, 혈액 검사 결과 등이 해당됩니다. 병원에서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발급 신청하시고 의사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서류 준비가 끝나면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355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방문하셔서 창구 직원에게 장애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직원이 준 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 다 하시면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장애진단서, 초진일 증명서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접수 완료되면 접수증을 줄 거예요. 접수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잘 보관하세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의료심사 단계로 넘어가고 국민연금공단 소속 의사들이 제출한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보고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서류만으로 판정이 어려우면 추가 검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진찰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복잡한 케이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는데 승인되면 장애 등급과 연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려 사유가 적힌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면 가입 기간 부족, 초진일 불인정, 장애 등급 미달 등 사유가 나옵니다. 반려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재신청하시면 되고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심사를 거쳐서 판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올해 55세가 되신 김은희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했는데 4급으로 판정됐고 김은희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4시간씩 투석 받는데 4급이라니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은희 씨는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담당 의사한테 추가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재심사 결과 3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김은희 씨는 월 45만 원씩 4년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장애진단서, 초진일 증명서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이고 심사 기간은 2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반려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제도 변화와 장애연금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재판정은 언제 받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르면 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받으면서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장애연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월급 받아도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사업하면서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노령연금 중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감액되는데 장애연금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연금 받으면 일 못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43세가 되신 서동욱 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장애 1급 판정을 받아서 월 75만 원의 장애연금을 받는 중이고 처음에는 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활 훈련을 받고 의족을 착용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컴퓨터 작업은 문제없이 할 수 있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겼는데 장애연금은 그대로 7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동욱 씨는 월 275만 원의 수입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을 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도 근로자면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본인이 절반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낸 보험료는 나중에 65세 이후 노령연금 계산 시 반영되니까 지금 낸 보험료가 손해는 아닙니다. 두 번째, 다른 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할까요? 이건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수급 가능하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장애연금과 산재보험 장애급여는 어떨까요?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조정됩니다. 산재보험 장애급여를 먼저 받고 있으면 장애연금 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따라 조정 비율은 정해져 있고 산재보험 장애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합쳐서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재판정은 언제 받을까요? 장애 상태가 변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1급과 2급은 보통 3년마다 재판정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판정 시기가 되면 안내문을 보냅니다. 재판정을 받아야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내문이 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재판정 결과 장애 등급이 유지되면 계속 받고 등급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이 올라가면 연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장애 3급과 4급은 어떨까요? 3급은 4년간 받고 끝나지만 4년 후에도 장애가 계속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을 받아서 여전히 3급 이상이면 다시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4급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3년간 받고 끝나기 때문에 재판정이 없습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애연금 받으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인데, 첫째,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재판정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계좌가 바뀌면 즉시 변경하세요. 연금 받던 통장을 해지하거나 계좌번호가 바뀌면 연금이 입금 안 됩니다. 계좌 변경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바로 가능하니까 바뀌면 즉시 신고하세요. 셋째, 재판정 안내문이 오면 반드시 응하세요. 재판정을 안 받으면 연금이 중단되는데 귀찮아서 병원 가기 힘들어서 미루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정 안내문 받으시면 바로 병원 예약하시고 진단서 준비하세요. 넷째, 장애 상태가 호전되면 신고하세요. 장애가 나아져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 하고 계속 받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내용의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진일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장애의 원인이 된 병이나 사고로 처음 병원에 간 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이었나요? 이 2가지가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장애연금은 교통사고나 산재 같은 사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병명이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 납은 장애가 국민연금 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심부전으로 지속적인 투석을 시작한 경우는 투석 시작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불편하다 수준이 아니라 진단서와 검사 결과로 기능 저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해서 내 상황 설명하고 해당되는지 물어보시면 상담사가 기준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서 월급 300만 원 받아도 연금 그대로 나오고 사업해서 소득 있어도 연금 그대로 나옵니다. 주변에 혹시 당뇨로 시력이나 시야가 크게 나빠지신 분, 뇌졸중 후 팔다리에 마비나 심한 기능 저하가 남아있는 분, 심장 질환으로 일상생활이나 노동이 힘드신 분 계신가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권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안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복받은 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